아니, 저 노래를 어떻게 해? 차갑기로 소문난 서은경 대표. 밤마다 회사에 홀로 남아 일하던 그녀는 어느 날 신입 비서가 부르는 자장가를 듣는다. 28년 전 생후 3개월 된 딸에게 불러주던 바로 그 노래. 우연일까, 운명일까? 어깨에 별 모양 흉터가 진실을 드러내는 순간 두 사람 사이에는 오해와 배신, 그리고 뜨거운 진심이 교차한다. 28년 만에 다시 만난 모녀. 얼어붙은 마음이 녹아내리는 순간 진짜 봄이 찾아올 수 있을까?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번 분기 목표 달성률 82%? 이게 보고라고 올린 겁니까? 죄송합니다, 대표님. 다시 검토해서 검토는 보고 전에 하는 겁니다. 내일 아침까지 제작성에서 올리세요. 회의실 문이 닫히자 복도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서은경 대표의 목소리는 언제나 이렇게 냉정했다. 감정의 파동 없이 정확하게 급소를 찌르는 말투, 그 앞에서는 20년 차 임원도 신입사원처럼 움츠러들 수밖에 없었다. 은경은 회의실을 나와 대표실로 향했다. 검은색 슈트에 뒤로 단정하게 넘긴 머리, 7cm 힐을 신은 발걸음은 흔들림 없이 복도를 가로질렀다. 지나가는 직원들은 고개를 숙이거나 슬쩍 눈길을 피했다. 누구도 감히 그녀와 눈을 마주치려 하지 않았다. 대표실 문이 닫히고 나서야 은경의 어깨가 미세하게 처졌다. 넓은 사무실 한가운데 놓인 책상, 그 뒤로 보이는 서울 야경은 화려했지만 텅 빈 공간은 오히려 냉기를 더했다. 은경은 재킷을 벗어 의자에 걸치고 책상 앞에 앉았다. 모니터 화면에는 끝나지 않은 업무들이 빼곡히 정렬되어 있었다. 시계는 밤 10시를 넘기고 있었다. 건물 밖으로는 퇴근하는 차들의 불빛이 흘러갔지만 2층의 불은 여전히 환하게 켜져 있었다. 은경은 마우스를 움직이며 다음 안건을 열었다. 집에 가도 할 일이 없었다. 아니, 정확히는 돌아갈 이유가 없었다. 28년 전 그녀는 선택을 했다. 아니, 선택당했다고 해야 맞을지도 몰랐다. 23세 은경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다. 학력도 돈도 기댈 곳도 없이 홀로 아이를 낳았다. 병원 복도에서 갓 태어난 아이를 안았을 때 그 작은 손이 자신의 손가락을 움켜쥐던 감촉은 지금도 생생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편의점 아르바이트와 새벽 배달로 근근히 버티던 생활은 아이를 키우기엔 터무니없이 부족했다. 고시원 방에서 울음소리라도 나면 쫓겨날 판이었다. 분유 한 통 사는 것도, 기저귀 한 묶음 사는 것도 계산기를 두드려야 했다. 결국 복지관 상담사가 건넨 서류 앞에서 은경은 무너졌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좋은 선택입니다. 라는 말은 위로가 아니라 선고처럼 들렸다. 서류에 도장을 찍는 순간 은경의 일부가 영원히 떨어져 나갔다. 그 후 은경은 미친 듯이 일했다. 낮에는 회사에서, 밤에는 학원에서 자격증을 땄다. 주말도 없이 경력을 쌓았고 실수는 용납하지 않았다. 자신에게도 타인에게도. 감정은 약점이었고 동정은 사치였다. 10년 만에 팀장이 되었고 15년 만에 임원이 되었으며 20년 만에 이 회사의 대표 자리에 올랐다. 사람들은 그녀를 얼음 대표라고 불렀다. 성과지상주의자,
인간미 없는 경영자. 은경은 그런 평가를 신경 쓰지 않았다. 아니, 신경 쓰지 않는 척했다. 밤마다 홀로 남은 대표실에서 야경을 바라볼 때면 가슴 한편이 시리게 아팠다.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는 작은 사진 한 장이 숨겨져 있었다. 병원에서 찍은 유일한 사진. 새끼손가락만 한 발, 꼭 감은 눈, 분홍빛 볼. 은경은 그 사진을 꺼내지 않았다. 꺼내는 순간 무너질 것 같았다. 대신 서랍을 닫고 다시 모니터를 응시했다. 자정이 가까워질 무렵 은경은 커피를 타러 밖으로 나왔다. 비서실은 텅 비어 있었고 복도의 센서 등만이 그녀의 움직임을 따라 하나씩 켜졌다. 정수기에서 물을 받는 소리만이 고요함을 깼다.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 은경은 문득 멈춰섰다. 어딘가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려왔다. 처음엔 착각인 줄 알았다. 하지만 귀를 기울이자 분명했다. 누군가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은경의 발걸음이 저절로 소리를 향해 움직였다. 복도를 따라 모퉁이를 돌아 한 발 한 발 다가갈수록 노랫소리는 선명해졌다. 그리고 그 순간 은경의 심장이 얼어붙었다. 그 노래를 알고 있었다. 28년 전 고시원 좁은 방에서 갓 태어난 아이를 안고 밤새 불러주던 자장가. 세상 어디에도 없는 은경이 직접 지어 부르던 그 멜로디. 커피 잔을 든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은경은 숨을 죽인 채 소리의 근원지로 다가갔다. 비서실 끝자락, 작은 휴게 공간. 불이 꺼진 그곳에서 희미한 실루엣 하나가 보였다. 은경은 벽에 등을 기대고 조용히 귀를 기울였다. 목소리는 젊고 맑았다. 누군가 전화 통화를 하는 듯 했다. 응, 괜찮아. 오늘도 늦었지만 너는 잘 자야 돼. 언니가 불러줄게. 우리 엄마가 나한테 불러주셨던 노래. 은경의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우리 엄마. 그 단어가 귓가를 때렸다. 노래가 이어졌다. 조용히, 다정하게, 은경이 기억하는 그 멜로디 그대로. 음정 하나, 박자 하나 틀리지 않았다. 세상에 단 한 사람, 은경만이 알던 그 노래를 누군가 부르고 있었다. 은경은 벽을 짚고 겨우 몸을 지탱했다. 커피 잔이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질 뻔했지만 간신히 붙잡았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이건 우연일 수 없었다. 절대로. 통화가 끝났는지 휴게실 안이 조용해졌다. 은경은 숨을 고르며 천천히 그 자리를 벗어났다. 발소리가 들릴까봐 힐을 벗어들고 복도를 걸었다. 대표실로 돌아온 은경은 문을 닫자마자 책상에 주저앉았다. 손이 떨렸다. 28년 동안 꽁꽁 얼려두었던 감정들이 균열을 일으켰다. 은경은 서랍을 열었다. 그 사진을 꺼냈다. 희미한 조명 아래서도 아이의 윤곽은 선명했다. 설마. 은경은 인사 파일을 열었다. 최근 입사한 신입 비서. 이름은 한세봄. 프로필 사진 속 젊은 여성은 단정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은경은 그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봤다. 눈매가, 이마선이 어딘가 낯설지 않았다. 이력서를 내렸다. 생년월일. 은경의 시선이 그 숫자에 고정됐다. 정확히 28년 전 은경이 아이를 낳았던 그 해, 그 달. 은경은 뒤로 기대어 천장을 올려다봤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다. 우연일 리 없었다.
하지만 확신할 수도 없었다. 밤은 깊어갔고 대표실의 불은 새벽까지 꺼지지 않았다. 은경은 모니터를 응시한 채 움직이지 않았다. 화면에는 한세봄의 얼굴이 떠 있었고 은경의 눈에는 28년 전 그날의 기억이 되살아나고 있었다. 아침 햇살이 대표실 유리창을 통해 쏟아져 들어왔다. 은경은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다. 커피 잔이 책상 위에 3개나 놓여 있었고 모니터는 여전히 켜져 있었다. 한세봄의 인사 파일은 10번도 넘게 열어봤다. 학력, 경력, 자격증, 모든 것이 평범했다. 지방 대학을 졸업했고 중소기업에서 2년간 비서 업무를 했으며 자격증도 적당히 갖추고 있었다. 특별할 것 없는 이력서. 하지만 은경의 눈에 걸린 건 따로 있었다. 보호자란에 적힌 이름. 한정숙. 관계는 양모. 입양 기록이 있다는 뜻이었다. 은경은 마우스를 움직여 또 다른 파일을 열었다. 개인정보 동의서. 그곳에는 세봄의 본적지와 가족관계가 간략히 나와 있었다. 입양특례법에 따라 친생부모 정보는 비공개였지만 입양 시기는 나와 있었다. 생후 3개월. 은경의 손끝이 차갑게 식었다. 정확히 일치했다. 은경이 아이를 보낸 시기와. 대표님, 들어가도 될까요? 노크 소리에 은경은 화들짝 놀라 모니터를 껐다. 인터폰 너머로 비서실장의 목소리가 들렸다.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고 김 비서실장이 들어왔다. 50대 중반의 그녀는 은경보다 먼저 이 회사에 입사해 20년 넘게 일한 베테랑이었다. 은경을 대표 자리까지 보좌한 오른팔이었다. 어젯밤 늦게까지 계셨나 봅니다. 커피 치워드릴까요? 괜찮습니다. 그보다 비서실 신입 한세봄 씨 말입니다. 은경의 말에 비서실장의 표정이 미묘하게 굳었다. 네, 대표님. 무슨 문제라도 있습니까? 아니요. 업무 파악은 잘하고 있나요? 아직 적응 중입니다. 다만, 비서실장은 잠시 말을 아꼈다가 조심스럽게 이었다. 조금 순진한 면이 있습니다. 대기업 비서실 업무가 만만치 않은데 가끔 당황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렇습니까? 은경은 짧게 답하고 시선을 돌렸다. 비서실장은 더 말하고 싶은 듯 했지만 은경의 표정을 읽고 물러났다. 일정 브리핑 드리겠습니다. 일과가 시작됐다. 은경은 평소처럼 회의를 주재하고 보고를 받고 결제를 했다. 하지만 집중력은 예전 같지 않았다. 자꾸만 시선이 대표실 바 비서실 쪽으로 향했다. 점심시간이 되자 은경은 식사를 거르고 자리에 남았다. 대신 서류를 핑계로 비서실 앞을 지나갔다. 유리 너머로 책상에 앉은 세봄의 모습이 보였다. 세봄은 전화를 받으며 메모를 하고 있었다. 단정하게 묶은 머리, 흰 블라우스, 집중한 표정. 멀리서 봐도 성실해 보였다. 은경은 발걸음을 멈추고 그 모습을 지켜봤다. 문득 세봄이 고개를 들어 은경과 눈이 마주쳤다. 세봄은 화들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였다. 은경은 짧게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를 떠났다.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었다. 그날 오후 은경은 오래 거래하던 사설조사 업체에 전화를 걸었다. 목소리를 낮춰 조용히 말했다. 한세봄이라는 사람에 대해 조사해 주십시오. 출생 기록, 입양 경위, 성장 과정, 가능한 모든 정보를 원합니다. 개인정보 조사는
민감한 사안입니다만 압니다. 법적 문제 없는 선에서 진행해 주세요. 대신 빠르게. 전화를 끊고 나자 은경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러는 게 옳은 일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다. 하지만 멈출 수도 없었다. 저녁 무렵 은경은 또다시 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았다. 직원들이 하나둘 퇴근하고 복도에 불이 꺼지기 시작했다. 은경은 일부러 대표실 문을 살짝 열어두었다. 밤 9시쯤 희미하게 발소리가 들렸다. 은경은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다. 누군가 복도를 지나가는 소리. 그리고 잠시 후 저 멀리서 또다시 그 노래가 들려왔다. 은경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힐을 벗고 맨발로 복도를 걸었다. 소리는 어젯밤과 같은 곳 휴게실에서 흘러나왔다. 문틈으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다. 은경은 벽에 몸을 숨기고 조심스럽게 안을 들여다봤다. 세봄이 소파에 앉아 전화기를 귀에 댄 채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잘 자라 우리 아가. 별빛 아래 꿈나라로. 엄마 품은 따뜻하게 너를 감싸 안을 거야. 은경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그 가사, 그 멜로디. 틀림없었다. 은경이 직접 지어 불렀던 노래. 세상 누구도 모르는 오직 은경과 그 아이만이 공유했던 자장가. 세봄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응, 이 노래 우리 엄마가 나한테 불러주셨대. 양엄마가 그러셨어. 친엄마가 나 키울 수 없어서 보낼 때 이 노래를 계속 불러주셨다고. 은경은 입술을 깨물었다. 눈물이 차오르는 걸 간신히 참았다. 엄마 얼굴은 몰라. 이름도 몰라. 근데 이 노래만큼은 기억하고 싶었나 봐. 양엄마가 녹음해뒀던 거 나한테 들려주셨거든. 그래서 나도 외웠어. 세봄은 잠시 침묵했다가 다시 말을 이었다. 가끔 궁금해. 우리 엄마는 지금 어디서 뭐하고 계실까? 나 보고 싶을까? 아니면 까맣게 잊고 사실까? 근데 이 노래 들으면 미워지진 않아. 나를 사랑했던 것 같거든. 은경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다. 몸을 돌려 복도로 나왔다. 벽에 등을 기대고 천천히 주저앉았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28년 동안 얼려두었던 감정이 무너져 내렸다. 은경은 손으로 입을 막고 소리 없이 흐느꼈다. 미안하다는 말, 사랑한다는 말, 보고 싶다는 말. 모두 목구멍에 걸려 나오지 않았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휴게실 문이 열리는 소리에 은경은 황급히 눈물을 닦았다. 세봄이 밖으로 나왔다. 은경은 몸을 숨기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아, 대표님. 세봄은 깜짝 놀라 몸을 움찔했다. 복도 어둠 속에 앉아있는 은경을 발견한 것이다. 죄송합니다. 야근 중이신 줄 몰랐습니다. 제가 시끄럽게 해서. 아닙니다. 은경은 차분하게 일어서며 표정을 정리했다. 하지만 목소리는 평소보다 조금 떨렸다. 괜찮습니다. 세봄 씨도 야근입니까? 네, 내일 회의 자료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둘 사이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은경은 세봄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봤다. 가까이서 보니 더 확실했다. 눈매, 코, 입술선 모두 은경을 닮아 있었다. 저 대표님 괜찮으십니까? 얼굴이 안 좋아 보이십니다. 세봄의 걱정 섞인 목소리에 은경은 고개를 저었다. 괜찮습니다. 그만 들어가 보세요. 너무 늦지 않게. 네,
대표님도 무리하지 마십시오. 세봄은 공손하게 인사하고 비서실로 돌아갔다. 은경은 그 뒷모습을 지켜보다가 천천히 대표실로 향했다. 책상에 앉은 은경은 서랍을 열었다. 그 오래된 사진을 꺼내 들었다. 그리고 모니터 속 세봄의 얼굴과 비교했다. 내 아이. 작게 중얼거린 은경의 목소리는 텅 빈 대표실의 허공으로 흩어졌다. 밤은 더욱 깊어갔고 은경은 새벽까지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사흘이 지났다. 은경은 평소처럼 회사를 운영했지만 내면은 점점 혼란스러워졌다. 세봄을 볼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졌고 그 노랫소리가 귓가를 맴돌았다. 사설 조사 업체에서 1차 보고가 왔다. 은경은 대표실 문을 잠그고 봉투를 뜯었다. 안에는 세봄의 성장 과정이 정리되어 있었다. 한세봄은 생후 3개월에 입양되었다. 양부모는 경기도 소도시에서 작은 분식집을 운영하는 평범한 부부였다. 슬아의 자녀가 없었던 이들은 세봄을 친자식처럼 키웠다. 세봄은 조용하고 성실한 아이로 자랐고 성적도 중상위권을 유지했다. 고등학교 졸업 후 세봄은 지방대학 경영학과에 진학했다. 등록금은 장학금과 아르바이트로 해결했다. 양부모의 가게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학 시절 세봄은 편의점, 카페, 과외 등 여러 일을 병행하며 학업을 이어갔다. 졸업 후에는 중소기업 비서로 취직했다. 2년간 성실히 일했고 상사들의 평가도 좋았다. 그러다 이번에 더 나은 조건을 찾아 이 회사에 지원했다. 보고서 마지막 장에는 특이사항이 적혀 있었다. 본인은 입양 사실을 알고 있으며 친생부모에 대한 정보는 찾지 않았음. 양부모와의 관계는 원만하나 최근 양모가 건강이 악화되어 병원비 부담이 있는 것으로 추정됨. 은경은 보고서를 덮었다. 손이 떨렸다. 세봄은 자신이 입양하라는 걸 알고 있었다. 하지만 친부모를 찾으려 하지 않았다. 그 사실이 은경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했다. 나를 찾지 않았구나. 아니, 찾고 싶지 않았던 걸까? 은경은 창밖을 바라봤다. 회색빛 서울 하늘 아래 수많은 사람이 오갔다. 그 중 하나가 자신의 딸이었다. 28년 만에 다시 만났지만 세봄은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말해야 할까? 은경은 자문했다. 하지만 쉽게 답이 나오지 않았다. 만약 세봄이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떻게 반응할까? 반가워할까? 아니면 거부할까? 혹시 은경을 원망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날 오후 은경은 우연을 가장해 비서실 앞을 지나갔다. 세봄은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다. 은경은 잠시 걸음을 멈추고 말을 건넸다. 세봄 씨, 잠깐 시간 있습니까? 네, 대표님. 세봄은 화들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다. 은경은 세봄을 대표실로 불렀다. 문이 닫히자 세봄은 긴장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앉으세요. 감사합니다. 세봄은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았다. 은경은 책상 너머에서 세봄을 바라봤다. 가까이서 보니 더욱 선명했다. 은경 자신의 젊은 시절 모습이 세봄에게서 보였다. 입사한 지 한 달 됐습니다. 적응은 잘하고 있습니까? 네, 대표님. 배울 게 많지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비서실 업무가 만만치 않을 텐데 힘들진 않습니까? 괜찮습니다. 원래 꿈꿔왔던 일이라 보람 있습니다. 세봄은 단정하게 대답했다.
은경은 잠시 침묵했다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가족은 어디 계십니까? 경기도에 계십니다. 부모님께서 작은 가게를 하십니다. 자주 뵙습니까? 주말에 가끔 내려갑니다. 요즘은 어머니 건강이 안 좋으셔서 신경 쓰이지만 세봄의 목소리가 잠시 작아졌다. 은경은 그 표정을 읽었다. 걱정, 미안함, 책임감. 은경이 28년 전 느꼈던 감정들이었다. 회사 생활과 개인 사정을 병행하기 쉽지 않을 텐데 필요하면 말하세요. 감사합니다, 대표님. 세봄은 고개를 숙였다. 은경은 더 말하고 싶었지만 참았다. 이 이상 가까워지면 감정을 숨길 자신이 없었다. 그럼 나가보세요. 네, 대표님. 세봄이 나간 뒤 은경은 긴 한숨을 내쉬었다. 가슴이 답답했다. 이렇게 가까이 있으면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게 고통스러웠다. 그날 밤 은경은 또다시 늦게까지 남았다. 세봄도 야근 중이었다. 은경은 슬쩍 비서실을 지나가며 세봄의 책상을 봤다. 서류 더미 사이로 작은 사진 액자가 보였다. 사진 속에는 세봄과 중년 부부가 함께 웃고 있었다. 양부모였다. 세 사람은 행복해 보였다. 은경은 그 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저 사람들이 내 아이를 키워줬구나. 내가 못해준 걸 대신 해줬어. 감사함과 질투가 동시에 밀려왔다. 은경은 자리를 떠나 대표실로 돌아왔다. 창밖 야경을 바라보며 눈을 감았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다. 사설 조사 업체였다. 대표님, 추가 정보 확인했습니다. 말씀하세요. 한세봄 씨의 입양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입양 기관 기록에 따르면 친생모가 입양 보낼 당시 아이에게 무언가를 남겼다고 합니다. 은경의 심장이 뛰었다. 무엇을 남겼습니까? 편지와 녹음 테이프입니다. 편지는 아이가 성인이 되면 전달하도록 했고, 녹음 테이프에는 자장가가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은경은 숨이 막혔다. 그 편지, 그 녹음, 모두 은경이 남긴 것이었다. 편지는 전달됐습니까? 양부모가 보관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한세봄 씨가 성인이 된 후 전달받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은경은 책상에 주저앉았다. 28년 전 아이를 보내던 날, 은경은 밤새 편지를 썼다. 미안하다고, 사랑한다고, 언젠가 이해해달라고. 그리고 자장가를 녹음했다. 목이 메어 제대로 부르지도 못했지만 그게 전부였다. 세봄이가 그 편지를 읽었을까? 엄마가 나였다는 걸 알게 되면. 은경은 고개를 저었다. 아직 확실하지 않았다. DNA 검사를 하지 않는 이상 100% 확신할 수 없었다. 하지만 모든 정황이 일치했다. 생년월일, 입양 시기, 노래, 편지. 은경은 결심했다.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다. 사설 조사 업체에 다시 전화를 걸었다. 추가 조사 부탁드립니다. 입양 기관 기록, 병원 출생 기록, 가능한 모든 자료를 확보해 주십시오. 그리고 은경은 잠시 망설이다 말을 이었다. DNA 검사 방법도 알아봐 주십시오. 본인 동의 없이 가능한 방법으로. 알겠습니다. 일주일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전화를 끊고 은경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러는 게 옳은 일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28년 동안 가슴에 묻어두었던 진실을
이제는 마주해야 했다.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은경은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으로 향했다. 하지만 머릿속은 온통 새봄 생각뿐이었다. 일주일이 흘렀다. 은경은 평소보다 더 냉정하게 회사를 운영했다. 감정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 일부러 더 차갑게 굴었다. 하지만 새봄을 볼 때마다 시선이 오래 머물렀고, 그럴 때마다 스스로를 다잡아야 했다. 비서실에서는 묘한 분위기가 흐르고 있었다. 비서실장 김미정은 새봄을 유독 차갑게 대했다. 처음엔 신입에 대한 의뢰 있는 견제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 강도가 세졌다. 한새봄 씨, 이 보고서 다시 작성하세요. 오타가 3군데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실장님. 바로 수정하겠습니다. 수정이 아니라 처음부터 다시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중으로 제출하세요. 새봄은 고개를 숙이고 자리로 돌아갔다. 이미 저녁 7시였다. 보고서를 처음부터 다시 쓰려면 밤을 새워야 했다. 은경은 대표실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다. 유리 너머로 새봄이 책상 앞에서 고군분투하는 모습이 보였다. 가슴이 아팠지만 은경은 개입하지 않았다. 비서실 내부 문제에 대표가 나서는 건 오히려 새봄에게 해가 될 수 있었다. 며칠 후 상황은 더 악화됐다. 새봄은 점심시간도 제대로 못 먹고 일했다. 비서실장은 새봄에게만 유독 많은 업무를 몰아줬다. 회의록 작성, 자료 정리, 일정 조율. 다른 비서들이 나눠서 하는 일을 새봄 혼자 떠안았다. 한새봄 씨, 내일 아침 임원회의 자료 준비됐습니까? 네, 실장님. 여기 있습니다. 비서실장은 자료를 받아들고 대충 훑어봤다. 그리고 차갑게 말했다. 이 정도로 임원들 앞에 내놓겠다는 겁니까? 다시 하세요. 어느 부분이 부족한지 말씀해 주시면 스스로 찾아서 고치는 게 배우는 겁니다. 오늘 밤까지. 새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은경은 그 광경을 보며 주먹을 쥐었다. 개입하고 싶었지만 참았다. 아직 때가 아니었다. 그날 밤 은경은 또다시 회사에 남았다. 새봄도 여전히 책상에 앉아 있었다. 시계는 밤 11시를 넘기고 있었다. 은경은 조용히 비서실로 가서 문을 열었다. 새봄 씨. 새봄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고 얼굴에는 피로가 역력했다. 대표님, 죄송합니다. 아직 퇴근 못했습니다. 괜찮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내일 회의 자료를 수정 중입니다. 은경은 새봄의 책상 위를 봤다. 이미 완성도 높은 자료였다. 비서실장이 트집을 잡은 것이 분명했다. 충분해 보입니다. 이 정도면 됐습니다. 하지만 실장님께서 제가 봤으니 됐습니다. 오늘은 퇴근하세요. 새봄은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대표님, 제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건가요? 실장님께서 자꾸 신경 쓰지 마세요. 신입은 원래 그런 겁니다. 은경의 말은 냉정했지만 속마음은 달랐다. 새봄을 안아주고 싶었다. 괜찮다고, 잘하고 있다고 말해주고 싶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다. 집에 가세요. 늦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새봄은 짐을 챙겨 나갔다. 은경은 그 뒷모습을 지켜보다가 비서실장 책상으로 갔다. 책상 위에는 새봄에 대한 평가 메모가 놓여 있었다.
업무 태도 불성실, 실수 잦음, 적응력 부족. 은경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다. 이건 명백한 거짓이었다. 세봄은 성실했고 실수도 거의 없었다. 비서실장이 의도적으로 괴롭히고 있었다. 왜? 은경은 의문이 들었다. 비서실장은 20년 넘게 함께 일한 동료였다. 그런 사람이 왜 신입 비서를 이렇게 대하는 걸까? 다음 날 아침 은경은 비서실장을 대표실로 불렀다. 실장님, 한세봄 씨 업무 평가를 받습니다. 비서실장의 표정이 굳었다. 네, 대표님. 아직 적응이 덜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업무량이 과한 것 같은데요. 신입이라면 이 정도는 감당해야 합니다. 하지만 다른 신입대와 비교하면 지나칩니다. 비서실장은 잠시 침묵했다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대표님, 혹시 한세봄 씨에게 특별한 관심이 있으신 겁니까? 은경은 움찔했다. 비서실장의 눈빛이 날카로웠다. 무슨 말입니까? 요즘 대표님께서 세봄 씨를 자주 챙기시는 것 같아서요. 다른 직원들도 눈치채고 있습니다. 은경은 표정을 굳혔다. 들킨 것 같았다. 업무적인 관심일 뿐입니다. 그리고 비서실장님, 개인 감정으로 직원을 대하지 마십시오. 저도 업무적으로 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앞으로 공정하게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서실장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리고 고개를 숙였다. 알겠습니다, 대표님. 하지만 그 눈빛에는 불만이 서려 있었다. 은경은 그걸 놓치지 않았다. 비서실장이 나간 뒤 은경은 창밖을 바라봤다. 상황이 복잡해지고 있었다. 세봄을 보호하려 할수록 오히려 더 큰 주목을 받게 되는 것 같았다. 그날 오후 은경에게 사설조사 업체로부터 전화가 왔다. 대표님, 최종 보고 준비됐습니다. 내일 오전에 전달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은경은 전화를 끊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내일이면 모든 게 확실해질 것이다. 세봄이 정말 자신의 딸인지 아니면 그저 우연의 일치인지. 하지만 은경은 이미 마음속으로 알고 있었다. 세봄은 자신의 딸이었다. 28년 만에 다시 만난 자신의 아이였다. 문제는 이제부터였다. 진실을 알게 된 후 무엇을 해야 할지, 세봄에게 말해야 할지, 아니면 영원히 숨겨야 할지. 은경은 답을 찾지 못했다. 밤이 되자 은경은 또다시 회사에 남았다. 세봄도 여전히 일하고 있었다. 은경은 멀리서 그 모습을 바라봤다. 가슴이 아팠지만 다가갈 수 없었다. 그때 휴게실에서 또다시 그 노랫소리가 들려왔다. 은경은 조용히 다가가 문틈으로 들여다봤다. 세봄이 전화기에 대고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잘 자라, 우리 아가. 별빛 아래 꿈나라로. 은경은 눈을 감았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28년 전 그 작은 방에서 갓 태어난 아이를 안고 불렀던 그 노래. 이제 그 아이가 자라 어른이 되어 다른 누군가에게 그 노래를 불러주고 있었다. 은경은 조용히 자리를 떠났다. 대표실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봤다. 내일이면 모든 게 바뀔 것이다. 은경은 그 순간을 기다리며 동시에 두려워했다. 다음 날 아침 은경은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다. 사설조사 업체에서 보낸 봉투가 책상 위에 놓여 있었다. 은경은 문을 잠그고 봉투를 뜯었다. 두꺼운 보고서가 나왔다.
은경은 천천히 페이지를 넘겼다. 세봄의 출생 기록, 병원 기록, 입양 기관 문서, 모든 것이 정확히 일치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결정적인 증거가 있었다. 입양 당시 친생모가 남긴 편지의 사본. 은경은 그 글씨를 보는 순간 숨이 막혔다. 자신의 필체였다. 28년 전 떨리는 손으로 쓴 그 편지. 사랑하는 내 아이에게. 엄마는 너를 지킬 힘이 없어. 미안해. 하지만 언젠가 다시 만나고 싶어. 그때까지 건강하게 자라줘. 사랑해. 은경은 편지를 손에 쥔 채 눈물을 흘렸다. 이제 확실했다. 한세봄은 자신의 딸이었다. 보고서 마지막에는 추가 정보가 있었다. DNA 검사를 위한 방법까지 제시되어 있었다. 하지만 은경은 더 이상 필요 없다고 판단했다. 충분한 증거가 있었다. 은경은 보고서를 서랍 깊숙이 넣고 잠갔다. 그리고 거울을 봤다. 눈이 붓고 얼굴이 창백했다. 은경은 찬물로 세수하고 화장을 고쳤다. 감정을 숨겨야 했다. 회사 일과가 시작됐다. 은경은 평소처럼 회의를 주재했지만 집중이 되지 않았다. 머릿속은 온통 세봄 생각뿐이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답이 나오지 않았다. 점심시간 은경은 사무실에 혼자 남았다. 그때 비서실장이 노크도 없이 들어왔다. 손에는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다. 대표님, 급히 보고 드릴 게 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비서실장은 봉투를 책상 위에 놓았다. 표정이 심각했다. 한세봄 씨에 관한 건입니다. 은경의 심장이 뛰었다. 무슨 일입니까? 세봄 씨가 대표님께 의도를 갖고 접근한 것 같습니다. 은경은 봉투를 집어들었다. 안에는 몇 장의 사진과 문서가 있었다. 사진 속에는 세봄이 누군가와 만나는 모습이 찍혀 있었다. 이게 뭡니까? 세봄 씨가 입사 전부터 대표님에 대해 조사했던 것 같습니다. 저 사람은 사설 탐정입니다. 은경은 사진을 자세히 봤다. 세봄이 카페에서 중년 남성과 대화하는 모습이었다. 하지만 표정이나 분위기로 봐선 단순한 만남 같았다. 이것만으론 확신할 수 없습니다. 더 있습니다. 비서실장은 또 다른 문서를 꺼냈다. 세봄의 인터넷 검색 기록이었다. 서은경 대표, 서은경 과거, 서은경 가족 같은 키워드가 나열되어 있었다. 은경의 얼굴이 굳었다. 세봄이 자신을 조사했다는 뜻이었다. 어떻게 이런 걸 구했습니까? 제 나름대로 알아봤습니다. 대표님을 위해서입니다. 은경은 서류를 내려놓았다.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세봄이 정말 의도를 갖고 접근한 걸까? 아니면 우연일까? 세봄 씨가 왜 저를 조사했을까요? 아마도 대표님의 약점을 찾으려는 게 아닐까요? 혹은 대표님께 접근해 이득을 얻으려는. 은경은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의심의 씨앗이 심어졌다. 28년 만에 다시 만난 딸. 하지만 그 딸이 자신을 이용하려 한다면 더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까? 아직은 이 정도입니다. 하지만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은경은 잠시 생각했다. 그리고 차갑게 말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함부로 직원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확실한 증거가 나오기 전까지는. 네, 대표님. 비서실장이 나간 뒤 은경은 서류를 다시 펼쳤다. 세봄의 검색 기록, 사진, 만남. 모든 게 의심스러워 보였다. 정말 나를 이용하려는 걸까?
아니면 은경은 고개를 저었다. 28년 동안 품었던 그리움과 죄책감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았다. 만약 세봄이 정말 자신을 이용하려 했다면 그동안의 감정은 무엇이었을까? 그날 오후 은경은 세봄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다. 차갑게 대했고 시선도 주지 않았다. 세봄은 그 변화를 느꼈지만 이유를 몰랐다. 저녁 무렵 세봄이 조심스럽게 대표실 문을 두드렸다. 대표님, 내일 회의 자료 가져왔습니다. 책상에 놓으세요. 은경의 목소리는 냉랭했다. 세봄은 당황한 표정으로 자료를 놓았다. 대표님, 혹시 제가 잘못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분위기가 업무에만 집중하십시오. 세봄은 더 이상 묻지 못하고 나갔다. 은경은 그 뒷모습을 차갑게 바라봤다. 하지만 가슴 한편이 아팠다. 밤이 되자 은경은 혼자 남아 생각에 잠겼다. 비서실장의 보고가 사실일까? 세봄이 정말 자신을 이용하려 한 걸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까? 은경은 다시 서랍을 열었다. 사설 조사 업체 보고서와 비서실장이 가져온 서류를 나란히 놓고 비교했다. 뭔가 이상했다. 비서실장의 자료는 너무 급조된 느낌이었다. 혹시 조작된 건 아닐까? 하지만 은경은 그 생각을 지웠다. 비서실장은 20년 넘게 신뢰해온 사람이었다. 그런 사람이 거짓말을 할 리 없었다. 은경은 창밖을 바라봤다. 서울 야경이 차갑게 빛났다. 가슴속 그리움은 점점 분노로 바뀌어 갔다. 28년 만에 만난 딸이 자신을 배신했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너졌다. 다음 날 은경의 태도는 더욱 냉정해졌다. 세봄을 완전히 외면했고 업무 지시도 비서실장을 통해서만 했다. 세봄은 혼란스러워했지만 이유를 알 수 없었다. 일주일이 지났다. 세봄은 점점 지쳐갔다. 은경의 차가운 태도, 비서실장의 압박, 끝없는 업무. 모든 게 버거웠다. 어느 날 저녁 세봄은 조용히 사표를 준비했다.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다. 하지만 제출하기 전 마지막으로 은경에게 이유를 묻고 싶었다. 세봄은 용기를 내어 대표실 문을 두드렸다. 하지만 안에서 대답이 없었다. 세봄은 문을 열고 안을 들여다봤다. 은경은 창밖을 바라보며 서 있었다. 대표님, 은경은 돌아보지 않았다. 무슨 일입니까? 죄송하지만 여쭤봐도 될까요? 제가 뭘 잘못했는지. 은경은 차갑게 답했다. 당신이 뭘 했는지 당신이 더 잘 알 겁니다. 저는 정말 모릅니다. 제발 말씀해 주십시오. 은경은 마침내 세봄을 돌아봤다. 눈빛이 차가웠다. 왜 저를 조사했습니까? 무슨 목적이 있었습니까? 세봄은 얼어붙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다. 조사요? 저는 그런 적 없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증거가 있습니다. 은경은 서랍에서 비서실장이 가져온 서류를 꺼내 세봄 앞에 던졌다. 세봄은 서류를 집어들고 읽었다. 그리고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건 오해입니다. 저는 이런 적 없습니다. 그럼 이 사진은 뭡니까? 이 검색 기록은? 세봄은 사진을 봤다. 카페에서 만난 사람은 양아버지의 친구였다. 취업 조언을 구하러 만난 것뿐이었다. 검색 기록도 단순히 회사 대표에 대해 알아보려던 것이었다. 대표님, 오해입니다. 저는 그냥 그만하십시오.
은경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더 이상 당신을 믿을 수 없습니다. 내일부터 출근하지 마십시오. 세봄은 충격을 받았다. 눈물이 차올랐지만 참았다. 대표님,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저는 정말. 나가세요. 은경은 돌아섰다. 더 이상 세봄을 보지 않았다. 세봄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내려놓고 밖으로 나갔다. 문이 닫히고 나자 은경은 주저앉았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하지만 이미 내뱉은 말은 되돌릴 수 없었다. 세봄은 복도를 걸으며 눈물을 흘렸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 수 없었다. 그저 꿈꾸던 직장에서 최선을 다했을 뿐인데. 그날 밤 세봄은 짐을 싸며 눈물을 멈추지 못했다. 은경은 대표실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후회했다. 하지만 둘 사이의 거리는 점점 멀어지고 있었다. 세봄은 그날 밤 고시원으로 돌아와 짐을 쌌다. 손이 떨렸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대표는 처음엔 관심을 보이는 듯 하더니 갑자기 차갑게 돌아섰다.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의심을 했다. 세봄은 침대에 앉아 천장을 바라봤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이 회사에서 일하는 게 꿈이었다. 대기업 비서로 성장하고 양부모님께 자랑하고 싶었다. 하지만 모든 게 무너졌다. 핸드폰이 울렸다. 양어머니였다. 세봄아, 잘 지내니? 네, 엄마. 잘 지내요. 세봄은 억지로 밝은 목소리를 냈다. 어머니를 걱정시킬 수 없었다. 목소리가 이상한데? 무슨 일 있어? 아니에요. 그냥 피곤해서요. 너무 무리하지 마. 건강이 제일 중요해. 네, 엄마도 건강 챙기세요. 전화를 끊고 세봄은 다시 눈물을 흘렸다. 어머니께 사실을 말할 수 없었다. 병원비도 부담스러운데 딸이 해고당했다는 소식까지 들으면 얼마나 속상해 하실까. 세봄은 서랍에서 낡은 편지 한 통을 꺼냈다. 양어머니가 성인이 된 날 건네준 편지. 친어머니가 남긴 유일한 흔적이었다. 편지를 펼쳤다. 28년 전에 잉크는 발에 있었지만 글씨는 여전히 선명했다. 사랑하는 내 아이에게. 엄마는 너를 지킬 힘이 없어. 미안해. 하지만 언젠가 다시 만나고 싶어. 그때까지 건강하게 자라줘. 사랑해. 세봄은 편지를 가슴에 안았다. 친어머니는 누구일까? 어디선가 살고 있을까? 혹시 자신을 찾고 있을까? 아니면 까맣게 잊었을까? 세봄은 고개를 저었다. 이럴 때가 아니었다. 당장 새 직장을 구해야 했다. 생활비도 벌어야 했다. 친어머니 생각은 사치였다. 다음 날 아침 세봉은 회사로 향했다. 마지막 정리를 하기 위해서였다. 일찍 출근해 아무도 없을 때 짐을 챙기려 했다. 하지만 비서실에 도착하자 비서실장이 이미 와 있었다. 차가운 눈빛으로 세봄을 바라봤다. 짐 챙기러 왔습니까? 네, 실장님. 빨리 하세요. 출근 시간 전에 나가주면 좋겠습니다. 세봄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고 자리로 갔다. 책상 서랍을 열어 개인 물건을 꺼냈다. 많지 않았다. 사진 액자, 노트, 볼펜 몇 개. 짐을 다 싸고 나오는데 비서실장이 뒤에서 말했다. 한세봄 씨, 조언 하나 하겠습니다. 세봄은 돌아봤다. 사람을 이용하려 들면 결국 자신만 다칩니다. 명심하세요.
세봄은 할 말을 잃었다. 변명하고 싶었지만 소용없다는 걸 알았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밖으로 나왔다. 복도를 걸으며 세봄은 대표실 쪽을 바라봤다. 문은 닫혀 있었다. 서은경 대표는 안에 있을 것이다. 세봄은 잠시 망설이다가 발걸음을 옮겼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며 세봄은 눈물을 참았다. 로비를 지나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아침 공기가 얼굴을 스쳤다. 세봄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다시 시작하자. 할 수 있어. 세봄은 고개를 들고 앞으로 걸었다. 하지만 발걸음은 무거웠다. 한편 대표실에서 은경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세봄이 건물을 나서는 모습이 보였다. 작은 박스를 들고 걸어가는 뒷모습. 은경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내가 뭘 한 거지? 은경은 책상에 앉아 고개를 묻었다. 후회가 밀려왔다. 세봄을 내쫓은 게 옳은 일이었을까? 비서실장의 말을 너무 쉽게 믿은 건 아닐까? 은경은 서랍을 열었다. 사설 조사 업체 보고서와 비서실장이 가져온 서류를 다시 꺼냈다. 나란히 놓고 비교했다. 그리고 문득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비서실장의 자료에 나온 검색 기록 날짜가 세봄 입사 전이었다. 입사 지원 준비 과정에서 회사와 대표에 대해 알아본 것으로 볼 수 있었다. 사진 속 만남도 명확한 맥락이 없었다. 은경은 미간을 찌푸렸다. 혹시 비서실장이 의도적으로 왜곡한 건 아닐까? 하지만 왜? 무슨 이유로? 은경은 비서실장을 불렀다. 몇 분 후 비서실장이 들어왔다. 대표님 부르셨습니까? 한세봄 씨 자료 다시 확인하고 싶습니다. 원본을 보여주시겠습니까? 비서실장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원본이요? 네. 이 검색 기록과 사진의 출처를 알고 싶습니다. 그건 제 지인을 통해 입수한 겁니다. 지인이요? 누구입니까? 비서실장은 잠시 망설였다. 개인적으로 아는 조사 업체입니다. 왜 개인적으로 조사를 의뢰했습니까? 제 허락도 없이 대표님을 위해서였습니다. 세봄 씨가 수상해 보여서. 수상하다는 건 당신 판단 아닙니까? 비서실장은 입술을 깨물었다. 은경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실장님, 혹시 세봄 씨를 내보내고 싶었던 겁니까? 아닙니다, 대표님. 오해입니다. 그럼 왜 이런 식으로 보고했습니까? 맥락도 없이 의심만 부추기도록. 비서실장은 말문이 막혔다. 은경은 서류를 다시 펼쳤다. 이 자료들 다시 검증하겠습니다. 만약 조작이나 왜곡이 있다면 책임지셔야 합니다. 대표님, 저는 정말 나가보십시오. 비서실장은 할 말을 잃고 물러났다. 은경은 혼자 남아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내가 실수한 건가? 은경은 전화기를 들었다. 사설 조사 업체에 전화를 걸었다. 비서실장이 의뢰한 조사건 아십니까? 아니요, 대표님. 저희는 대표님께서 의뢰하신 것만 진행했습니다. 은경의 얼굴이 굳었다. 비서실장은 다른 업체를 썼다는 뜻이었다. 그리고 그 자료는 신뢰할 수 없을 가능성이 높았다. 은경은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다. 세봄은 이미 보이지 않았다. 은경은 주먹을 쥐었다. 내가 너무 성급했어. 하지만 이미 늦었다. 세봄은 떠났고 상처를 입었다. 은경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며칠이 지났다.
세봄은 구직 활동을 시작했다. 하지만 쉽지 않았다. 이력서를 내도 답이 없었고 면접을 봐도 떨어졌다. 전 직장에서 단기간에 그만둔 이력이 부담스럽게 작용했다. 세봄은 점점 지쳐갔다. 생활비도 부족했고 양어머니 병원비도 걱정이었다. 밤마다 편의점 야간 알바를 시작했다. 낮에는 구직, 밤에는 알바. 몸은 녹초가 됐다. 어느 날 밤 세봄은 편의점 카운터에 앉아 졸고 있었다. 문이 열리는 소리에 정신을 차렸다. 손님이 들어왔다. 어서 오세요. 세봄은 기계적으로 인사했다. 하지만 고개를 들자 얼어붙었다. 손님은 서은경이었다. 은경도 세봄을 보고 멈칫했다. 둘은 잠시 서로를 바라봤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대표님, 세봄 씨. 은경은 천천히 카운터로 다가왔다. 세봄은 몸을 움츠렸다. 여기서 일하십니까? 내 일자리를 구하는 중이라서요. 은경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세봄의 얼굴은 수척했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었다. 세봄 씨, 제가. 은경은 말을 잇지 못했다. 미안하다는 말, 돌아오라는 말, 모두 목에 걸렸다. 물건 고르시겠습니까? 세봄은 차갑게 물었다. 은경은 할 말을 잃고 매대로 갔다. 아무거나 집어들고 계산대로 왔다. 3,000원입니다. 세봄은 기계적으로 계산했다. 은경은 돈을 내고 물건을 받았다. 하지만 가지 않고 서 있었다. 세봄 씨, 네. 잘 지내십시오. 은경은 그 말만 남기고 밖으로 나갔다. 세봄은 그 뒷모습을 지켜봤다. 눈물이 차올랐지만 참았다. 은경은 편의점 밖에서 멈춰섰다. 유리창 너머로 세봄이 보였다. 카운터에 앉아 고개를 숙인 모습. 은경의 가슴이 무너졌다. 내가 저 아이를 저렇게 만들었어. 은경은 차로 돌아와 핸들을 잡았다. 하지만 시동을 걸지 못했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날 밤 은경은 집에 돌아가지 못했다. 차 안에서 밤을 새웠다. 세봄 생각만 가득했다. 다음 날 아침 은경은 회사로 출근했다. 비서실장을 불렀다. 실장님, 한세봄 씨 건 다시 조사하겠습니다. 대표님, 이미 끝난 일입니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진실을 확인하겠습니다. 비서실장의 얼굴이 굳었다. 은경은 더 이상 물러서지 않았다. 하지만 이미 세봄과의 관계는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멀어져 있었다. 은경은 그 사실이 가장 고통스러웠다. 2주가 흘렀다. 은경은 비서실장이 제공한 자료를 철저히 검증했다. 사설 조사 업체를 추적했고 사진의 출처를 확인했다. 결과는 은경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꿔놓았다. 검색 기록은 조작되었고 사진은 맥락이 제거된 채 왜곡되어 있었다. 세봄이 만난 사람은 단순히 취업 조언을 구한 지인이었고 검색은 입사 준비 과정에서 당연히 할 수 있는 것이었다. 은경은 비서실장을 다시 불렀다. 증거 자료를 책상 위에 놓았다. 설명해 보십시오. 비서실장은 침묵했다. 얼굴이 창백했다. 왜 거짓 정보를 보고했습니까? 왜 세봄 씨를 내보내려 했습니까? 대표님, 이유를 말하십시오. 비서실장은 고개를 숙였다. 한참 후에야 입을 열었다. 대표님께서 세봄 씨에게만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20년 넘게 함께 일했지만 그런 모습은 처음이었습니다.
은경은 미간을 찌푸렸다. 그게 이유입니까? 세범 씨가 대표님을 이용하는 것 같았습니다. 대표님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그건 당신 판단일 뿐입니다. 사실을 왜곡할 권리는 없습니다. 비서실장은 더 이상 변명하지 못했다. 은경은 차갑게 말했다. 오늘부로 비서실장 측에서 해임합니다. 인사 절차는 인사팀과 진행하십시오. 대표님, 더 이상 할 말 없습니다. 나가보십시오. 비서실장은 눈물을 글썽이며 밖으로 나갔다. 은경은 혼자 남아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제 세봄에게 어떻게 말해야 하지? 은경은 세봄의 연락처를 꺼냈다. 전화를 걸려다 멈췄다. 전화로 할 말이 아니었다. 직접 만나야 했다. 그날 저녁 은경은 세봄이 일하는 편의점으로 갔다. 하지만 세봄은 없었다. 다른 직원이 카운터에 있었다. 세봄 씨는 어디 갔습니까? 오늘 쉬는 날입니다. 은경은 고시원 주소를 확인하고 그곳으로 향했다. 좁은 골목, 낡은 건물. 은경은 계단을 올라 세봄의 방 앞에 섰다. 노크를 했다. 안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누구세요? 저 서은경입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문이 조금 열렸다. 세봄이 경계하는 눈빛으로 은경을 바라봤다. 대표님, 무슨 일이세요?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세봄은 망설이다가 문을 열었다. 방은 비좁았다. 책상, 침대, 작은 옷장이 전부였다. 앉으십시오. 세봄은 의자를 내주고 자신은 침대에 앉았다. 은경은 주변을 둘러봤다. 28년 전 자신이 살던 고시원과 똑같은 모습이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먼저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세봄은 고개를 들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당신을 의심한 것, 내보낸 것, 모두 제 잘못이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비서실장이 거짓 정보를 보고했습니다. 당신은 아무 잘못이 없었습니다. 세봄은 눈을 크게 떴다. 그럼 저를 의심한 건 근거 없는 의심이었습니다. 진심으로 사과합니다. 세봄은 입술을 깨물었다. 분노와 안도감이 동시에 밀려왔다. 왜 그런 일이? 비서실장은 이미 해임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에게 돌아와 달라고 부탁하러 왔습니다. 세봄은 고개를 저었다. 돌아갈 수 없습니다. 왜입니까? 이미 상처받았습니다. 대표님을 믿었는데 배신당한 기분이었습니다. 은경의 가슴이 찢어졌다.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세봄은 눈물을 참았다. 대표님, 저 그만 쉬고 싶습니다. 은경은 일어섰다. 더 이상 강요할 수 없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든 돌아올 수 있습니다. 은경은 명함을 책상 위에 놓고 밖으로 나왔다. 계단을 내려가며 눈물을 흘렸다. 며칠 후 회사에서 회식이 있었다. 분기 실적이 좋아 임원들과 비서실 직원들이 모였다. 은경은 참석하지 않으려 했지만 임원들의 권유로 자리에 나갔다. 식당은 시끌벅적했다. 술이 오가고 사람들은 웃고 떠들었다. 하지만 은경은 즐기지 못했다. 자리에 앉아 조용히 물만 마셨다. 그때 누군가 비틀거리며 다가왔다. 전 비서실장이었다. 술에 취해 있었다. 대표님, 저 정말 대표님을 위해서였습니다. 집에 가십시오. 왜 저를 자르셨습니까? 20년을 함께 했는데. 주변 사람들이 비서실장을 말렸지만
그녀는 듣지 않았다. 은경 앞으로 다가오다 발을 헛디뎠다. 조심하세요. 누군가 소리쳤다. 하지만 늦었다. 비서실장이 넘어지며 테이블을 쳤다. 뜨거운 찌개 냄비가 쏟아졌다. 은경은 본능적으로 옆 사람을 밀어냈다. 하지만 자신은 피하지 못했다. 뜨거운 국물이 팔에 쏟아졌다. 으악! 은경은 비명을 질렀다. 주변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다. 대표님, 119 불러요. 사람들이 달려들었다. 은경은 팔을 감싸쥐었다. 통증이 밀려왔다. 병원 가셔야 합니다. 임원 하나가 은경을 부축했다. 차를 타고 가까운 병원 응급실로 향했다. 응급실에서 은경은 화상 치료를 받았다. 의사는 2도 화상이라고 진단했다. 팔 전체에 물집이 생겼고 피부가 빨갛게 부어올랐다. 입원하셔야 합니다. 감염 위험이 있습니다. 며칠이나 걸립니까? 최소 3일은 지켜봐야 합니다. 은경은 한숨을 쉬었다. 통증 때문에 정신이 없었다. 그때 응급실 문이 열렸다. 간호사가 환자복을 가져왔다. 옷 갈아입으셔야 합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간호사는 은경의 옷을 벗기기 시작했다. 하지만 화상 부위 때문에 조심스러웠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다른 간호사 부를게요. 간호사가 나가고 은경은 혼자 남았다. 그때 커튼이 열렸다. 세봄이 서 있었다. 대표님. 세봄은 놀란 표정으로 달려왔다. 은경도 놀랐다. 세봄 씨? 왜 여기? 어머니 병원비 문제로 왔다가 응급실에서 대표님 이름 들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화상을 입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세봄은 은경의 팔을 봤다. 심하게 부어 있었다. 이게 괜찮아 보입니까? 왜 혼자 계세요? 간호사가 잠깐 나갔습니다. 세봄은 주저없이 은경 곁에 앉았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세봄 씨는 가만히 계세요. 세봄은 조심스럽게 은경의 옷을 벗겼다. 화상 부위를 건드리지 않으려 천천히 움직였다. 그때 세봄의 손이 은경의 어깨에 닿았다. 세봄은 무언가를 발견하고 멈췄다. 은경의 어깨에 작은 흉터가 있었다. 별 모양이었다. 세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손이 떨렸다. 대표님 이 흉터. 은경은 세봄의 표정을 봤다. 뭔가 잘못됐다는 걸 직감했다. 왜 그럽니까? 세봄은 자신의 어깨를 가리켰다. 옷을 살짝 내렸다. 똑같은 자리에 똑같은 별 모양 흉터가 있었다. 은경의 숨이 멎었다. 어떻게? 세봄은 뒷걸음질 쳤다. 눈물이 차올랐다. 이건 양어머니가 그러셨어요. 친어머니도 똑같은 흉터가 있다고. 그래서 나중에 만나면 알아볼 수 있을 거라고. 은경은 일어서려 했지만 화상 때문에 비틀거렸다. 세봄이 본능적으로 은경을 붙잡았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다. 28년의 시간이 한순간에 무너졌다. 설마 대표님이. 세봄의 목소리는 떨렸다. 은경은 눈물을 흘렸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세봄은 은경을 놓고 뒤로 물러났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거짓말이죠? 이럴 수가. 세봄아. 은경은 손을 뻗었다. 하지만 세봄은 고개를 저으며 응급실 밖으로 뛰쳐나갔다. 세봄아, 기다려. 은경은 뒤따라가려 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간호사가 달려와 은경을 붙잡았다. 대표님, 안 됩니다. 움직이시면 안 돼요. 은경은 주저앉았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세봄은 병원 복도를 뛰었다. 눈물이 시야를 가렸다. 믿을 수 없었다. 서은경이 자신의 친어머니라는 사실, 그 차갑고 냉정한 사람이. 세봄은 병원 밖으로 나와 주저앉았다. 하늘을 올려다봤다. 28년 동안 궁금했던 진실. 하지만 이렇게 알게 될 줄은 몰랐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서로 다른 곳에서 잠들지 못했다. 은경은 병실에서, 세봄은 고시원에서, 같은 하늘 아래 같은 아픔을 안고. 은경은 병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화상 부위는 치료를 받았지만 가슴의 통증은 가시지 않았다. 세봄의 놀란 얼굴, 뒤로 물러서던 모습, 병원을 뛰쳐나가던 뒷모습, 모든 게 눈앞에 선명했다. 어떻게 해야 하지? 은경은 수없이 자문했다. 세봄을 찾아가야 할까? 아니면 시간을 줘야 할까? 하지만 기다리는 게 더 고통스러웠다. 다음 날 아침 은경은 의사의 만류에도 퇴원을 강행했다. 아직 경과를 지켜봐야 합니다. 최소 이틀은 더. 약 처방해 주십시오. 회사 일이 있습니다. 의사는 어쩔 수 없이 약을 처방했다. 은경은 붕대를 감은 팔을 조심스럽게 움직이며 병원을 나섰다. 회사로 돌아온 은경은 바로 인사팀장을 불렀다. 전 비서실장 김미정 씨 해임건 정식 절차 진행됐습니까? 네, 대표님. 이번 주 안으로 마무리됩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한세봄 씨 복직건도 준비하십시오. 한세봄 씨요? 하지만 본인 의사는 제가 직접 설득하겠습니다. 서류만 준비해 두십시오. 인사팀장은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다. 은경은 혼자 남아 창밖을 바라봤다. 그때 비서 한 명이 조심스럽게 들어왔다. 대표님, 손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누구입니까? 한세봄 씨의 어머니라고 하십니다. 은경의 심장이 뛰었다. 양어머니, 28년 동안 세봄을 키운 그 사람. 들어오시라고 하십시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50대 중반의 여성이 들어왔다. 수수한 옷차림에 수척한 얼굴. 하지만 눈빛은 단호했다. 서은경 대표님이십니까? 네. 앉으십시오. 양어머니는 의자에 앉았다. 은경과 마주 보았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세봄이 어젯밤부터 연락이 안 됩니다. 혹시 무슨 일 있었습니까? 은경은 잠시 말을 아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다. 어제 병원에서 만났습니다. 병원에서요? 세봄이가 아픈가요? 아닙니다. 제가 다쳐서 병원에 갔다가. 은경은 말을 잇지 못했다. 양어머니는 은경의 표정을 읽었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세봄이가 울면서 전화했는데 말을 제대로 못하더군요. 죄송합니다. 제가 세봄 씨에게 충격을 준 것 같습니다. 양어머니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어떤 충격입니까? 은경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세봄 씨의 친어머니가 저입니다. 양어머니는 얼어붙었다.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은경도 침묵했다. 증거가 있습니까? 어깨에 흉터, 출생 기록, 입양 날짜, 모든 게 일치합니다. 양어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눈가가 붉어졌다. 그래서 세봄이가 그렇게 놀란 거군요.
죄송합니다. 제가 28년 전에 사과는 됐습니다. 양어머니는 손을 들어 은경을 막았다. 저도 그 편지 읽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것 알아요.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세봄이는 제 딸입니다. 28년을 함께 산 제 딸이에요. 피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은경은 고개를 숙였다. 양어머니의 말이 가슴에 박혔다. 하지만 세봄이도 혼란스러워할 겁니다. 갑자기 친어머니를 만났으니까요.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세봄이에게 시간을 주세요. 천천히 받아들일 수 있게. 은경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저도 성급하게 굴지 않겠습니다. 양어머니는 일어섰다. 세봄이 찾으면 연락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어머니가 나간 뒤 은경은 창밖을 바라봤다. 가슴이 복잡했다. 양어머니의 눈빛에서 28년간의 사랑을 봤다. 그 사랑은 은경이 줄 수 없었던 것이었다. 며칠이 지났다. 세봄은 여전히 연락이 없었다. 은경은 매일 밤 세봄의 고시원 앞을 지나갔지만 들어가지 않았다. 양어머니의 부탁을 지키기 위해서였다. 그러던 어느 날 은경에게 내부 감사팀에서 보고가 올라왔다. 대표님, 전 비서실장 김미정 씨 건 조사 결과입니다. 말씀하십시오. 비서실장은 한세봄 씨를 내보내기 위해 의도적으로 허위 정보를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비서들에게도 세봄 씨를 따돌리도록 지시했습니다. 은경의 얼굴이 굳었다. 이유가 뭡니까? 질투로 보입니다. 대표님께서 세봄 씨에게 관심을 보이자 자신의 위치가 흔들린다고 느낀 것 같습니다. 은경은 주먹을 쥐었다. 분노가 치밀었다. 법적 조치 가능합니까? 명예훼손과 업무방해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 이미지에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진행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대표님. 감사팀장이 나가고 은경은 혼자 남았다. 김미정에 대한 분노도 있었지만 자신에 대한 자책이 더 컸다. 쉽게 믿고 섣부르게 판단하고 세봄에게 상처를 준 것. 은경은 세봄에게 편지를 쓰기로 했다. 말로는 전할 수 없는 것들을 글로 남기고 싶었다. 밤새 은경은 편지를 썼다. 28년 전의 미안함, 그동안의 그리움, 지금의 후회. 모든 걸 쏟아냈다. 편지는 5장이 넘어갔다. 다음 날 아침 은경은 편지를 봉투에 넣고 세봄의 고시원으로 향했다. 하지만 직접 전하지 않고 문틈에 끼워두었다. 그리고 조용히 돌아섰다. 며칠 후 은경은 법무팀을 통해 김미정을 고소했다.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허위사실 유포. 증거는 충분했다. 소식은 빠르게 퍼졌다. 회사 내부에서도 언론에서도 화제가 됐다. 대기업 대표가 전 비서실장을 고소한 사건. 이유는 다른 직원을 모함한 것. 기자들이 몰려들었지만 은경은 입을 다물었다. 다만 공식 입장문만 냈다. 직원을 보호하는 것이 대표의 책임입니다. 부당한 일에는 반드시 대응하겠습니다. 그 입장문은 많은 직원에게 감동을 줬다. 은경이 단순히 차가운 대표가 아니라 원칙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줬다. 하지만 은경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다. 정작 지켜야 할 사람, 세봄은 여전히 멀리 있었다. 그날 밤 은경은 또다시 세봄의 고시원 앞을 지나갔다.
불이 켜져 있었다. 세봄은 안에 있었다. 은경은 멈춰서서 창문을 바라봤다. 그때 문이 열렸다. 세봄이 나왔다. 두 사람은 골목에서 마주쳤다. 대표님, 세봄 씨, 침묵이 흘렀다. 은경은 먼저 입을 열었다. 편지 받았습니까? 네, 읽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세봄은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떨어졌다. 왜 이제야 나타나셨어요? 왜 28년이나? 미안해. 변명할 수 없어. 세봄은 고개를 들어 은경을 바라봤다. 대표님은 아니, 친어머니는 저를 버렸잖아요. 왜 이제 와서? 버린 게 아니야. 지킬 힘이 없었어. 너를 제대로 키울 수 없었어. 그럼 왜 저를 회사에 받아주셨어요? 왜 관심을 보이셨어요? 은경은 말문이 막혔다. 세봄의 눈빛이 절절했다. 처음엔 몰랐어. 너를 알아보지 못했어. 하지만 노래를 듣고 흉터를 보고 확신했어. 그래서 저를 내쫓으셨어요? 그건 내가 실수했어. 비서실장의 거짓말을 믿었어. 정말 미안해. 세봄은 고개를 저었다. 이제 어떡하라는 거예요? 저는 양부모님이 진짜 부모예요. 28년을 함께 살았어요. 알아. 그분들이 너를 키워주신 거 알아. 내가 할 수 없었던 걸 해주신 분들이야. 그럼 왜 나타나셨어요? 그냥 모르는 척 지나가시지. 은경은 눈물을 흘렸다. 그럴 수 없었어. 너를 봤는데 어떻게 외면해. 세봄도 울었다. 28년의 아픔이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두 사람은 골목에서 서로를 바라보며 울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다. 한참 후 세봄이 먼저 입을 열었다. 시간이 필요해요. 저도 정리가 안 돼요. 알겠어. 기다릴게. 그리고 양부모님 먼저 만나보고 싶어요. 함께. 은경은 고개를 끄덕였다. 언제든 좋아. 내가 준비되면. 세봄은 고개를 숙이고 고시원 안으로 들어갔다. 은경은 그 뒷모습을 지켜보다가 천천히 돌아섰다.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마음은 조금 가벼웠다. 적어도 세봄과 대화했고 시간을 얻었다. 그것만으로도 감사했다. 은경은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다. 백미러에 비친 자신의 얼굴.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지만 표정은 평온했다. 천천히 가자. 28년을 기다렸는데 조금 더 기다리면 돼. 은경은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집으로 향했다. 밤하늘에는 별이 떠 있었고 은경은 28년 만에 처음으로 평화로운 밤을 맞이했다. 일주일이 흘렀다. 은경과 세봄은 서로 연락하지 않았다. 하지만 둘 다 상대를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보냈다. 은경은 회사 일에 집중하려 했지만 자꾸만 세봄 생각이 났다. 비서실을 지날 때마다 세봄의 빈자리가 눈에 들어왔다. 저녁 무렵이면 세봄의 고시원 앞을 지나가곤 했다. 하지만 들어가지 않았다. 세봄도 혼란스러운 나날을 보냈다. 편의점 알바를 계속했지만 집중이 되지 않았다. 밤에는 은경이 쓴 편지를 반복해서 읽었다. 사랑하는 세봄에게 28년 전 엄마는 너를 품에 안고 울었어. 너를 보내야 한다는 게 너무 고통스러웠어. 어느 날 오후 세봄은 양어머니를 만나러 경기도로 내려갔다. 작은 분식집 앞에 서자 익숙한 떡볶이 냄새가 코끝을 스쳤다. 엄마 왔어요.
양어머니가 반갑게 맞았다. 하지만 얼굴은 수척했다. 세봄아, 서은경 대표님 만났다며? 알고 계셨어요? 응, 나도 만났어. 양어머니는 세봄의 손을 잡았다. 세봄아, 피는 중요하지 않아. 28년을 함께 산 게 중요하지. 하지만 친어머니를 만나든 안 만나든 엄마는 내 편이야. 세봄은 양어머니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다. 며칠 후 세봄은 은경에게 연락했다. 다음 날 오후 두 사람은 카페에서 만났다. 연락 고마워요. 할 말이 있어서요. 세봄은 서류 봉투를 꺼냈다. 복직 서류예요. 회사로 돌아가고 싶어요. 그리고 대표님과도 천천히 알아가고 싶어요. 은경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다음 주 월요일 세봄은 회사로 복직했다. 은경은 평소처럼 세봄을 대했다. 하지만 퇴근 후에는 달랐다. 일주일에 한두 번 두 사람은 조용한 식당에서 저녁을 먹으며 조금씩 가까워졌다. 한 달이 지났다. 어느 날 저녁 회사에서 긴급 상황이 발생했다. 해외 거래처 계약 파기로 수십억 손실이 예상됐다. 회의가 끝나고 은경은 대표실에 혼자 남았다. 스트레스가 극심했다. 그때 세봄이 커피를 들고 들어왔다. 대표님, 많이 힘드세요? 괜찮습니다. 거짓말. 얼굴에 다 써 있어요. 세봄은 은경 옆에 앉았다. 혼자 다 짊어지지 마세요. 은경은 무의식 중에 세봄의 손을 잡았다. 세봄아, 엄마도 사람이에요. 힘들 땐 힘들다고 해요. 엄마라는 단어에 은경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세봄아, 미안해. 이제 그만 미안해 하세요. 은경은 세봄을 안았다. 28년 만에 처음으로 모녀가 포옹했다. 내일 저녁에 양부모님 댁 갈 건데 함께 가실래요? 은경은 놀라 세봄을 바라봤다. 제가 가도 될까요? 엄마가 만나고 싶어 하세요. 가겠습니다. 꼭 가겠습니다. 다음 날 저녁 분식집에 도착했다. 양어머니가 나와서 맞았다. 양아버지도 함께였다. 어서 오세요. 작은 식탁에 음식이 가득 차려져 있었다. 네 사람은 자리에 앉았다. 감사합니다. 세봄이를 이렇게 잘 키워주셔서. 은경이 먼저 입을 열었다. 죄송합니다. 28년 전 저는 아이를 키울 능력이 없었어요. 매일 울었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양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요. 편지 읽었어요. 세봄이를 맡기면서 제대로 된 부모를 만나길 기도했어요. 그리고 두 분을 만났더군요. 감사합니다. 양아버지가 조용히 말했다. 세봄이는 우리 딸입니다. 28년을 함께 살았으니까요. 네 사람은 함께 울었다. 28년의 아픔과 사랑이 한데 섞였다. 그날 밤 차를 몰고 돌아오며 세봄이 말했다. 엄마, 응? 다음 달부터 같이 살까요? 은경은 놀라 세봄을 바라봤다. 정말? 네. 대신 주말엔 양부모님 댁에 함께 가요. 당연하지. 세봄은 미소 지었다. 그리고 엄마도 일 좀 줄이세요. 은경은 웃었다. 알겠어. 노력할게. 며칠 후 회사 회식 자리에서 사고가 발생했다. 세봄이 손에 화상을 입었다. 은경은 소식을 듣자마자 식당으로 달려갔다. 구급차가 서 있었고 세봄이 들것에 실려 나오고 있었다.
세봄아, 대표님 괜찮아요. 구급대원이 물었다. 보호자이십니까? 은경은 주저없이 대답했다. 네, 제 딸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놀랐지만 은경은 신경 쓰지 않았다. 구급차에 올라타 세봄 옆에 앉았다. 괜찮아. 엄마가 여기 있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양어머니도 도착했다. 세 사람은 병실에서 함께 밤을 보냈다. 다음 날 은경은 임원 회의를 소집했다. 오늘 중요한 발표가 있습니다. 저는 다음 달부로 대표직에서 물러나겠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다.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습니다. 28년간 일만 했습니다. 이제 엄마가 되는 법을 배우고 싶습니다. 한 달 후, 세봄은 은경의 집으로 이사했다. 넓은 아파트, 큰 창문, 따뜻한 햇살. 세봄의 방은 깨끗하게 준비되어 있었다. 마음에 드니? 네. 너무 좋아요. 짐을 정리한 후 두 사람은 부엌으로 갔다. 저녁 먹을까? 엄마가 해줄게. 엄마가 요리해요? 응. 서툴지만 해볼게. 은경은 서툰 솜씨로 재료를 썰었다. 세봄은 옆에서 도왔다. 엄마, 이렇게 하는 거예요. 두 사람은 함께 저녁을 준비했다. 웃고 떠들며 실수도 하고 다시 시작하고 1시간 후 식탁에 음식이 차려졌다. 된장찌개, 계란말이, 김치. 간단하지만 정성이 담긴 밥상. 먹자. 두 사람은 마주 앉았다. 은경은 밥을 한 숟가락 떠서 세봄 앞에 놓았다. 많이 먹어. 세봄도 반찬을 은경 앞에 놓았다. 엄마도요. 28년 만에 모녀는 처음으로 함께 밥을 먹었다. 맛있어요, 엄마. 정말? 네. 엄마 손맛이에요. 은경은 눈물을 흘렸다. 세봄아, 미안해. 그리고 사랑해. 저도 사랑해요, 엄마. 며칠 후, 은경은 공식적으로 대표직에서 물러났다. 퇴임식에서 짧은 인사를 했다. 28년간 이 회사와 함께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하려 합니다. 늦었지만 엄마가 되는 법을 배우려 합니다. 퇴임 후 은경과 세봄은 함께 여행을 떠났다. 제주도, 부산, 경주. 가보지 못했던 곳들을 함께 다녔다. 엄마, 행복해요? 응.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해. 일상은 평범했지만 따뜻했다. 아침에 함께 일어나 밥을 먹고, 저녁엔 함께 요리하고, 밤엔 소파에 앉아 영화를 봤다. 주말엔 양부모님 댁에 갔다. 네 사람이 함께 식사하고, 이야기 나누고 웃었다. 어느 주말, 네 사람은 함께 등산을 갔다. 산 정상에 올라 탁 트인 전망을 바라봤다. 행복하니, 세봄아? 양어머니가 물었다. 네, 엄마. 정말 행복해요. 은경도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요. 정말 행복합니다. 네 사람은 손을 맞잡고 서 있었다. 바람이 불어왔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바람. 사진 찍어요. 세봄이 카메라를 꺼냈다. 같이 찍자. 4명 다. 타이머를 맞추고 뛰어왔다. 하나, 둘, 셋. 찰칵. 사진 속 네 사람은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후 세봄이 물었다. 엄마, 저 자장가 불러줄래요? 그 노래. 네. 28년 전 엄마가 나한테 불러줬던 노래. 은경은 눈을 감고 조용히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잘 자라,
우리 아가 별빛 아래 꿈나라로 엄마 품은 따뜻하게 너를 감싸 안을 거야. 세봄은 눈물을 흘렸다. 노래가 끝나자 은경은 세봄을 안았다. 이제 엄마가 여기 있어. 평생 곁에 있을게. 저도요, 엄마. 28년의 그리움이 모두 녹아내렸다. 다음 날 아침 햇살이 방 안을 가득 채웠다. 세봄이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다. 엄마, 일어났어요? 은경은 식탁에 앉아 세봄의 모습을 지켜봤다. 우리 딸이 이렇게 컸구나. 먹어요, 엄마. 두 사람은 함께 아침을 먹었다. 창밖으로 따뜻한 햇살이 들어왔다. 28년의 겨울이 지나고 마침내 봄이 왔다. 차갑게 얼어붙었던 마음이 녹았고 잃어버렸던 것을 되찾았다. 이제 은경에게는 딸이 있었다.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웃고 함께 살아갈 딸. 그리고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은경은 세봄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사랑해, 세봄아. 저도 사랑해요, 엄마. 햇살은 눈부셨고 두 사람의 미소는 그 무엇보다 아름다웠다.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함께한 시간과 사랑으로 만들어집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에 용기 내어 다가서면 잃어버린 것도 다시 찾을 수 있습니다. 지금 생각나는 가족이 있다면 연락해 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